광주광역시의 한 저수지. 지나가던 시민이 어느 지점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급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시신으로 보이는 뭔가를 봤다는 것. 호젓하던 저수지 주변이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부산스러워지는데 이때 한 남성만은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뭔가를 결심한 듯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그 저수지 사건 내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의붓딸 살인 사건입니다. 제목을 들으셨지만 의붓딸 살인 사건. 일단 제목만으로도 좀 가슴 아픈 내용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자,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 지나던 시민이 발견한 상황 같은데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이게 2019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 장소가 수심이 얕은 저수지였습니다. 여기에 시신이 떠올랐다는 내용이었는데 신고 당시가 오후 3시쯤이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을 확인하고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 와중에 이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결국 이 남성 시신 발견된 지 약 3시간 만에 광주의 한 지구대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 살인사건 범인이 나다 이렇게 자수를 했고요. 살인을 자백한 이 남성은 31살 김모 씨였습니다. 자, 자수한 31살 김모하고 이 시신 어떤 관계였던 거죠? 일단 경찰이 저수지에서 발견한 이 시신 그리고 그 소지품을 확인해 보니까 만 12세 중학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살해했다고 자수한 이 김모 씨는 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전남 목포에서 친부하고 살고 있었고요. 의붓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친모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김모 씨는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범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건 전날 목포에서 내가 의붓딸을 만나서 만났다가 우발적으로 이제 내 의붓딸을 살해하게 됐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와서 이 저수지에 새벽에 유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우발적으로 살해를 합니까? 자기 딸을? 일단 결론적으로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도 너무 자체로 충격된데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얘기를 한 게 자기가 의붓딸을 성추행했다라는 겁니다. 성추행을 했는데 그거를 그 아이가 자기 친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친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서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붓딸도 경찰에 자기 이제 그 의붓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미수로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붓딸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신고가 접수됐던 시점에 이 의붓아버지는 이 아이의 친어머니랑 같이 여행 중이었던 겁니다. 여행 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일단 두 사람이 좀 다투다가 그다음에 이 목포에 있는 의붓딸을 찾아와서 친어머니가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친어머니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친어머니는 좀 따로 떨어졌고 집으로 돌아가는 의붓딸을 다시 이 의붓아버지라는 자가 차에 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 왜 그거를 니네 아버지한테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다투다가 목숨을 뺏었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이게 우발적이 맞을까요? 범행이 밝혀지면 늘상 주장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심신미약하고 우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그 범행 자체를 우발로 전혀 보지 않고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의붓딸을 불러낼 때 보통 휴대전화를 가지고 불러내잖아요. 그런데 공중전화에 가서 불렀다는 거죠. 그건 좀 상당히 좀 특이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범행에 사용됐던 뭐 청테이프라든지 뭐 노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바로 마트에서 미리 구입을 해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구입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우발이 아니고 미리 어떤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갖다 사전에 구입했다. 우발이란 말이 정말 좀 어색하기 이를 데 없죠. 자, 일단 저 김 씨와 저 여성 친모예요. 함께 여행을 다녔다면 계속 붙어 있었던 건데 저런 그 범행 도구를 막 저렇게 구입을 하는 장면도 다 친모라는 사람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사흘 만에요. 이 숨진 아이의 친모 39살 유모 씨였습니다. 역시나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친모가요 자신의 아이를 맞습니다. 살해할 때 조력자 역할을 했던 공범이었던 겁니다.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낸 것도요. 김 씨가 아니라 이 친모인 유 씨입니다. 아이고. 피해자 불러냈을 때 심지어 이 살해 당시에도 같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의붓아버지 김 씨는 원래 운전석에서 앉아 있었고 친모 유 씨가 뒷좌석에 앉아서 딸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내 그 둘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친모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동안 뒷좌석에서 김 씨가 의붓딸을 살해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범행 당시에는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3개월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을 조수석에 앉혀두고 이 운전석에서 친모는 자기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친모라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새 남편 만나가지고 낳은 아이를 조수석에 앉혀놓고 있어요. 자, 근데 뒤에서 그 같은 순간 뒤에서 의붓 아버지가 이 의붓 딸을 살해합니다. 저 생후 13개월짜리는 자기 배다른 누나가 배는 갔군요. 아무튼 자기 그 누나가 살해당하는 상황을 물론 13개월짜리가 알겠습니까만은 그 장소에 같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참으로 이제 보통 그 인간의 그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로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모인 유 씨가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그 남편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결국 자기도 가담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는데요.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딸이 자기 배로 나온 그 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바로 그 차 안 그 현장에서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시신을 유기할 때 이 김 씨 같은 경우가 장소를 갖다 물색을 하고 또 시신을 만약에 물에 유기를 하게 된다면 떠오르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무슨 마대자루를 갖다가 벽돌 안에다 이게 같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는데 나중에 오니까 그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고 오니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기 딸 살해하고 유기하느라고 고생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소리인지 정말 좀 말이 안 나오는군요. 자,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두 남녀 카메라 앞에 선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혐의는 인정하신가요? 혹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범행 공모 인정한 거 맞습니까? 엄마로서 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범행 사실 인정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자, 저렇게 카메라 앞에 선 전해놓고 법정에서는 할 말 안 할 말 다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였던 이 딸의 신고 내용을 보면 뭐 음란 사진을 보냈다. 뭐 그다음에 본인을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성폭행하려다가 친모에 전화 와서 미수에 그쳤다. 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의붓딸한테 보내고 같은 살 찍어서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의붓아버지였던 이 김 씨가 친모 체포 다음 날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거기서 살해한 건 맞다. 살해한 건 맞는데 나 강간미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성적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황당한 거 친모. 친모는 내가 말리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까 13개월 된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여기를 이제 저 친모가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한쪽의 책임을 모는 걸로 이렇게 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의붓딸이 살해당했던 이 승용차 안에서 가족 사진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건 숨진 의붓딸만 빠진 3명의 단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모라는 사람이 새 가정을 꾸렸지만 중학생 딸이 가족 사진에서도 빠질 정도로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못했던 거겠죠. 친부는 어디 있어요? 친부. 그런데 이 피해자는요, 그 숨지기 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처음에 이 친모와 친부가 갈라질 때 이 피해자는 친부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매를 들어서 이 아이가 친부로부터 구해달라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아이가 친모 집에 가서 계부와 친모와 함께 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딸을 때리면서 구박했고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낸 뒤에 문을 잠그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친모가 이걸 말리지도 않았고요. 친모가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하. 무당 교육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고는 도저히 애를 못 키우겠다면서 아동보호소로 쫓아내길래 작년에 그 아이를 친부가 다시 데려온 거였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피해자인 중학생은요, 부모의 학대 속에서 친부 집, 친모 집, 아동보호소 그리고 다시 친부의 집 이 사이를 오갔고요. 결국 이 부모의 손에 죽음까지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친모라는 사람 법정에서 끝까지 13개월짜리 그 아들,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혀놨던 개 키워야 된다고 또 뭐 선처해달라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범행 가담 정도도 낮고 또 이 13개월 된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나는 좀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지금 이 친모에게도 지금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부와 친모의 형량을 동일하게 선고를 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성, 저 친모 밑에서 13개월 아이가 크는 것보단 사회에서 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12살짜리 여중생 정말 피워보지도 못한 그 살해당한 날 수학여행 날이었답니다. 수학여행 날. 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전 남편의 딸이 그 성폭행으로 신고를 한 것 자체가 자기들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그 3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위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모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 젊은 남편하고 그 사이에서 난 그 아이와의 관계만을 갖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모의 행태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폭력과 어떤 성추행, 성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짧은 생을 갖다가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이 그 어른들에 의해서 천덕꾸러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떠서 그 다음 생에는 좀 더 이렇게 그 행복한 삶을 살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